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위키아우 읽기 컨텐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난번에 댓글로 위키아우 컨텐츠 추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소아초님이 두 가지 추천 문서를 주셔서 이 두 가지 문서를 읽고 그 이후로부터는 랜덤으로 몇 개 읽어보고 오늘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컨텐츠,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법. 특별히 전문가 의견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 조금 더 신뢰가 가네요. 자, 여러분이 좋아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남자를 좋아하나요? 아래 단계를 따라하면 그 남자가 여러분을 친구 이상으로 느끼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본인까지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내용인 것 같아요. 자, 단계부터 살펴볼까요? 자, 첫 번째 단계, 그 남자에 대해 알아보기. 네, 이런 거 중요하죠. 이제 같은 밤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잘 알고 있는 게 없을 때 최대한 많이 알아내면 앞으로 그런 관심거리나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중요하겠죠. 두 번째, 그 남자와 친해지기. 당연히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으면 나와 친해지는 게 중요하겠죠. 물론 말을 거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알고 있어요. 모두가 MBTI가 이길 수는 없잖아요. 그래도 말을 한번 걸어보는 게 좋다고 하네요. 뭐 쉽게 같은 테이블이나 옆자리에 앉아있을 때 안녕 정도로 말을 시작하면 쉽게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세 번째, 말을 걸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얘기하면서 친해지도록 노력하세요. 하루 얘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쉽게 꺼낼 수 있는 대화 주제 중 하나죠. 오늘 하루는 어땠니? 무슨 일이 있었니?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조금씩 친해지도록 해봐요. 네 번째, 친구 사이로 너무 오래 지내면 안 됩니다. 아, 그럴 수 있죠. 오랫동안 계속 친구로만 지내다 보면 더 이상 친구로밖에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갇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다섯 번째, 조금 놀려보기. 이건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인데요. 너무 놀리는 건 그냥 괴롭히는 거죠. 조금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. 완벽하게 착한 사람은 없고요. 완벽하게 짓궂은 사람도 없어요. 재밌게 그 애를 놀리면서 서로 친해지도록 해요. 여섯 번째, 애교 부리기. 자,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. 본인은 애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상대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조절해 가면서 뭐 이런 정도 간단하게 해주면서 조금 더 친해지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. 자, 일곱 번째, 카톡라인, MSN 같은 메신저로 채팅하기. 아이디를 물어봐서 서로 SNS에서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시기라고 해요. 요새는 말로 하는 것보단 SNS로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친구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. 자, 여덟 번째, 많이 웃고 미소 지으세요. 이건 꼭 원하는 이성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. 같은 맥락으로 아까랑 SNS를 사용하면 좋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. 스킨십, 이것도 아까 애교 부리기와 비슷한 맥락으로 주의해야 돼요. 뭐 이렇게 살짝 찌르고 팔뚝 꼬집고 이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하려고 하다가는 서로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. 11번째, 화장하고 머리 손질하기. 이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어느 정도 단정하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? 12번째, 칭찬해주기. 네, 칭찬은 그냥 상대방이 조금 더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언제든 꼭 해주는 게 좋겠죠. 잘 들어주기. 네, 이것도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. 전화번호 따기. 아,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방법이 있네요. 뭐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수업을 잘 못 따르는 것 같다. 그러면 도와줄게 하면서 이제 번호를 주는 거죠. 그렇게 연락을 시작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. 자, 문자 보내기. 이제 번호를 받았으면 문자를 보내야죠. 물론 SNS로 DM이나 이런 것도 소통을 할 수 있지만 문자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. 청결에 신경 쓰기. 네, 단정한 게 중요해요. 너무 심하게 사교성이 좋아 보이면 그 남자에게 여러분 따라오기 힘들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그치만 이건 너무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 남자친구와의 시간을 조금 더 오래 보내는 것으로 생각을 해봐요. 18번째, 주변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봐라. 아, 그렇군요. 19번째, 그 남자의 친구와 이야기를 해보세요. 그쵸, 아무래도 친구라면 오래전부터 그 남자애하고 알아왔을 테니까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?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
자, 20번째 접근할 방법들을 생각해 보세요. 아까 얘기한 어떤 대화 주제 시작이나 아니면 SNS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. 경계하세요.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. 너무 지나친 경계는 질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의하면서. 네, 그렇죠.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마세요. 이건 그냥 다른 사람을 대할 때죠. 누가 짜증내고 계속 불평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. 잘 웃고 좀 더 긍정적으로 대답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겠죠. 23번 오해를 주지 말란 얘기예요. 나는 별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아 얘는 걔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너무 부끄러워하지도 말아야겠고요. 아 부탁하면은 말이라는 게 사람을 건너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. 약간 와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해야 합니다. 자, 아무리 효과가 없다면 제가 봤을 땐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. 자, 팁은 너무 길어서 따로 읽진 않을 건데 경고 한번 볼까요? 스토킹하지 마세요. 그럼요, 스토킹은 범죄입니다. 너무 여러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. 그쵸? 그럼 너무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. 자, 온라인으로 친해지는 게 아까 좋다고 했지만 너무 그렇게만 친해지면 현실하고의 괴리감을 느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겠죠. 네, 그냥 이런 것들이 있겠죠. 네. 첫 번째 문서 읽어봤고요. 네, 두 번째 문서로 넘어가겠습니다. 디스하는 법. 자, 첫 번째 추천해주신 문서는 굉장히 연애와 관련된 아름다운 글이었던 거에 반해서 두 번째는 갑자기 디스하는 법이네요. 네, 읽어볼게요. 첫 번째, 제시는 말장난 배우기. You look like the before picture. 아, 외모 디스하기. 야, 이게 외모 디스가 맞나요? 너희 엄마 너 학교 앞에 내려주셨다가 쓰레기 무단투기로 벌금 무셨는데 이건 외모 디스가 아니라 패드립 아닌가요? 자, 이건 조금 잘못 적혀있는 문서 같네요. 얼굴에 무슨 사고 당했니? 이 정도까지는 개그로 인정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, 물론 외모 디스하는 게 가장 1차원적으로 기분 나쁘게 하는 방법이긴 하죠.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지능 디스하기. 아, 아는 단어 총동원해서 얘기하느라 애쓴다. 우리 집 강아지가 너보다 똑똑할 것 같은데? 네 옆에 서 있으면 깡 소리가 들리더라. 혹시 네 머리에서 나는 소린가? 아, 요 정도까진 재미있게 볼 수 있겠네요. 재력 디스하기. 근데 요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사실 재력이라는 건 그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약간 외모랑 같은 맥락인데 뭐 지능은 노력이 부족했다고 해도 재력 자체도 이건 좀 패드립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. 태도 디스하기. 차라리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화장품을 먹으면 내면이 좀 이뻐지려나?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어떤 모난 성격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준다면 그 역시 가치는 잃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디스에 들어가 봅시다. 상대의 약점을 파악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난 패셔니스타야 처럼 옷에 관심이 많다면 옷에 대해서 디스를 하면 되죠. 그 다음에 뭐 운동선수라면 그 정도 해갖고 되겠어 하는 식으로 운동 실력을 비난할 수 있겠죠. 두 번째, 아무렇지 않게 디스하고 웃어버리기. 디스도 너무 진지하면 얘가 나를 디스하려고 온 사력을 다 쓰고 있구나, 얘도 어지간히 많이 급했나 보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하고 웃어버려야 그 사람한테는 별거 아닌 말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되는 것처럼 되게 어떤 내가 이긴 상황을 만들 수 있죠. 기회를 모색해야겠죠. 진짜 나쁘네요. 옷과 관련된 디스를 하려고 했을 때 계속 그 사람의 옷을 보고 있다가 신상을 입고 왔을 때 어떤 아저씨가 그거 똑같은 거 주워가더라 하는 식으로 디스를 하래요. 디스 아닌 척 디스하기. 이번과 같은 맥락이고요. 5번 침묵으로 대응하기. 이건 디스하는 방법은 아니죠. 그렇지만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공격 방법은 바로 무관심이죠. 그런 내용이고요. 자, 팁 있네요. 4번 같은 건 주의해야 돼요. 잘못하면 학교폭력이 됩니다. 5번도 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. 요거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. 거울 보고 하는 소리니. 사실 경고를 제일 먼저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. 디스를 먼저 한다는 거는 상대방을 놀리는 거고, 그러면 결국 괴롭힘? 학교 내에서는 학교 폭력?
사회에선 그냥 폭력이 될 수 있어요. 언어 폭력. 그래서 디스는 웬만하면 하지 않고 재미로 많이 문서를 보는 걸로 네, 해보겠습니다. 세 번째는 시간 관계상 여러 개는 읽지 못할 것 같고요. 랜덤으로 괜찮아 보이는 거 하나만 읽어볼게요. 차내 토삼을 치우는 가장 좋은 방법. 요거는 재미없어 보여서 랜덤으로 돌려볼게요. 침 만드는 법. 이건 좀 재밌어 보이네요. 이게 침이 좀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침이 있어야 구강에 안전이 있기 때문에 침이 굉장히 중요해요. 첫 번째, 음식과 음료로 침 분비량 늘리기. 껌 먹거나요 아니면 다른 사탕을 먹으면 침샘을 자극해가지고 침이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설탕이 들어가면 당연히 이빨이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먹는 게 좋겠죠. 수분 유지. 그럼요, 일단 침을 만들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. 물을 자주 먹어주면 좋아요. 음료수보다는 사실 물이 더 좋긴 하죠. 같은 내용이에요. 뭐 레몬 같은 거 먹으면 좀 침이 많이 나오겠죠. 치료법까지 있네요. 나이가 들수록 침이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치료법이 좀 있나 봐요. 가정치료법이라 하면 민간요법이겠죠. 식초각을 신맛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바로 침이 나오는 것처럼 이 신맛이 침샘 자극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. 인공침도 있네요. 우리 인공눈물 사는 것처럼. 코골이를 줄이고,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. 코골이의 원인 중에 하나가 코골이 원인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두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수정하면 좋겠다는 거죠. 의사가 상담하세요. 당연히 억제하는 거 피하면 좋고요. 예. 침샘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보고 약을 복용하도록 하세요. 사실 뭐 다 안 되면 약 먹어야죠. 뭐. 자, 오늘은 이런 식으로 위키하우 문서를 한번 읽어봤는데요. 컨텐츠 어땠나요? 또 다른 위키하우 문서 제가 읽어드렸으면 좋겠는 게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